선생님, 네. 제가 선생님 처음 만나가지고 네.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네. 선생님,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하나님을. 네. 그때 선생님 대답이, 저는 공간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공간, 스페이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네. 제가 이제 이 수와 도형을 이제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그 수의 개념들, 1의 개념, 2의 개념, 3의 개념, 뭐 4의 개념, 이 개념을 쫙 공부하면서 1, 2, 3, 4, 이 번호잖아요. 수. 이 번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이에요. 1. 모든 건 1섭. 우리 천부경도 이 1이 이제 1이 무서부터 1로 왔다. 이제 1에서 2가 되고 3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 1. 그리고 무로부터 그러니까 빛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만 있을 때. 응? 그래서 이 공간으로부터 빛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현대 이론에선 빅뱅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론도 한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빅뱅 이론도 이제 좀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이 공간 자체가 어떤 빅뱅이라는 건 어떤 뭉쳐 있는 에너지가 뭉쳐 있는 것을 상정하잖아요. 굉장히 작은 크기의 어떤 뭔가가 있다서부터 출발한다고 그거는요. 없다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빅뱅 이론도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뭉쳐 있던 게 퍼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동시에 빛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에 엄청난 에너지가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전에 제가 왜 어떤 그 틀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채 얘기했죠. 채. 밀가루를 이제 싹 얹은 채를 한번 살짝 비틀어서 그 밀가루가 동시에 확 떨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균일한 이제 그 망이잖아요. 망이 있고 그 망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망 안에는. 그러니까 마치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울이 있다면, 잘 보시나요? 이렇게는 보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저울에 있을 때 양판에 아무것도 없으면 균형을 이루죠. 똑같이 놔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균형을 이루겠네. 하지만 여기다 우리가 10kg 똑같은 양을 놔도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100톤을 놔도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양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우주 공간, 빛조차도 없는 빈 공간, 아무것도 없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진공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빈 공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망 같은 게 있어요. 이 채처럼 균일한 망이 있고 그 망이 서로 엄청난 힘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약간 겹쳐 있듯이. 예. 엄청난 힘의 균형 상태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양자요동이라고 있거든요. 양자역학에. 그게 뭐냐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진공 같은 데서
뭔가 이 생성 쌍소멸이라는 게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이 이거 뭐지? 왜 빈 공간에서 왜 뭔가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또 사라져요, 그게. 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입자들이 확 나타났다 확 사라지고 그래요.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의 그 균형 상태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도 야, 이게 실질적으로 있다면 이게 실제로 벌어지네? 그러면 이 공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네.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야, 이거 이 정도로 쌍생성 쌍소멸이 일어난다면 이 공간 안에는 이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 공간 안에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응? 그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와 도형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알아낸 거는 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진공의 공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힘이 굉장히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어떤 망의 모양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를 한번 살짝 비틈으로써 거기서 동시에 공간에서 모든 공간에서 동시에 밀가루가 확 떨어지듯 빛이 갑자기 확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렇다면 그 전에 얘기하던 우주 배경 복사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굉장히 먼 장소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온도, 거기에 이제 그 아주 낮은 주파수의 이제 그 온도를 찍은 건데, 근데 거의 모든 방향에서 다 비슷하거든요, 이게. 모든 방향에서. 그런데 이게 빅뱅으로 이제 하기엔 너무 이제 설명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 빅뱅이 일어났으면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모든 방향에서 골고루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빅뱅으로 하기엔 좀 너무 이게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급팽창이라는 또 개념을 도입을 해요. 이게 빅뱅을 해서 순식간에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 팽창을 해서 모든 방향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억지로 어떻게 보면 끼워 넣는 거야, 막 이렇게 이론을.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어 놨던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넣어서 합리화를 자꾸 시킨다고 해. 전에 왜 제가 그 암흑물질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은하가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거야. 여기에 암흑물질이 있다고 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왜 이렇게 커.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쳐. 이렇게 좀 무리한 기존의 이제 그 이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끼워 맞춰 넣는다고 해요, 이거를. 그렇듯이 이 공간에 대한 해석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서 쌍생성 쌍소멸이 일어나지? 이게 이해를 못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공간 자체가 그래서 하나는 그 신이다. 이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 에너지의 일부가 빛인 거다. 그리고 그 빛을 그래서 모든 공간에는 동일한 수의 빛이 있는 거다. 그게 균질이다. 그래서 공평이고 균질이고 대칭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일은 그게 일의 개념이에요. 일의 개념.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하나님의 정의를 할 때 그렇죠.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군요.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대칭적이고 균질하고 공평한 그런 속성이 있고 그 속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최초의 빛도 그래서 모든 방향에 골고루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이 물질이라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을 압축시켜서 놓은 게 우리 눈에는 빛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전에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 안의 공간에 빛이 100개가 있다면 이 방 안의 공간을 이만큼 손톱만큼 압축시켜 놓으면 이 안에 100개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손톱만한 공간과 이 방만한 공간은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 안을 손톱만큼 쪼그라뜨려 놓으면 조그만 공간인데 왜 방 안하고 같다라고 그러세요? 라고 자꾸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방 안의 공간도 스펀지처럼 이렇게 쪼그라뜨려 놓으면 이 크기와 방 안의 공간의 크기는 같은 거잖아요. 얼만큼 쪼그라들었냐 펼쳐져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같은 크기의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립자라고 하는 그 작은 공간이 실제로 다시 원상 복귀시켜서 펼쳐놓으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핵폭탄 있잖아요. 핵폭탄이 왜 그렇게 큰 에너지가 나오냐면 핵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밀도가 높은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게 깨지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공간으로 퍼져나오겠어요. 그죠?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그 핵폭탄이라고 핵분열, 핵융합에서 그렇게 큰 에너지가 나오는 이유는 이 굉장히 아주 압축시켰던 공간이 다시 원상복귀되면서 그 안에 있던 빛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빛이 에너지잖아요. 일단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공간의 비틀림이 어떤 이 우주의 빛을 만들어내고 네. 또 그 빛이 나오니까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그 공간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거의 뭐 무한에 가까운 거죠. 예. 근데 보면 아주 고대 때 보면 뭐 공성이다 해가지고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 하고 인드라망, 디바인 매트릭스 어떤 개념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 어르신들도 다 뭔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못한 것 뿐이지 받은 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 천부경도 그런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분들은 이런 이제 그 역학적,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논리적으로 그냥 설명을 못 하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크롭서클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해석을 못 하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진화할수록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한 해석을 점점 더 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진리를 알아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이 그 수와 도형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한 단계 다음 단계의 문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지식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주의 원리, 물질이 생성되는 원리, 그다음에 시간이 뭔지, 길이가 뭔지, 질량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될 때가 왔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나름 저는 처음 들어본 개념이었지만 너무 이렇게 와닿았어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